그 당시 의사 남편과 결혼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얘기를 충분히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하면서도 계속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쉽지 않은 결혼 생활 이야기를 이혜정 마담님 이야기로 저희가 이혜정 마담님. 네. 나는 나무 주걱만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나무 주걱? 네. 맞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친정에 하루 자고 시댁에 갔잖아요. 이 바지를 바리바리 해가지고 이제 싸안고 가서 그 댁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잖아요. 밥을 차리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밥을 제가 풀라고 그러니까 예 밥은 내가 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옆에서 이제 얼른 서 있었죠. 또 혹시나 이거 아버님은 얼마큼 드시는지 진밥을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걸 내가 단단히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서 있었어요. 혹시라도 저거 뚱뚱해 갖고 저거 머리도 안 좋아 이렇게 하실까 봐 더 영리한 척 하려고 딱 긴장하고 서 있는데 이제 아버님 진지라면서 너희 아버님은 된 밥 드신다. 그래서 위에서 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80%를 푸는구나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머니 진지를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 밥이야. 그리고 갖다 놓으시길래 이제 눈여겨봤죠. 그다음에 제 남편 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저잖아요. 제가 맞이 아내니까. 내 밥을 하고 풀 줄 알았는데 밥을 세모이만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보단 더 먹는데 그랬더니 제 밑에 이제 신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밥은 건너뛰고 너의 신우 밥이야. 어머. 신우이 밥이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 같으면 어머니 제 차례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집가기 전날 엄마가 나한테 입 좀 놀리지 마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았다가 모아서 나중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해라. 입 좀 엄마가 나불거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지 말랬지 그러고 꼭 참았어. 그다음에 시동생 밥을 뜨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밥을 푸시는데 지금 아주 멋진 주걱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박달나무로 주걱을 만드는 게 되게 많았어요. 나무 주걱. 그래서 그걸 밥을 풀면 주걱에 밥이 더글더글 묻었잖아요. 그 주걱을 밥에다 이렇게 쓱 긁으시는 거예요. 뭔지 알아. 맨 마지막에 그래. 앞뒤로 이렇게 쓱 긁으시는 거예요. 눈치로 알아챘죠. 날 이렇게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 밥만 봐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언의 네 위치는 이거야. 너는 우리 집에서 지금 달라붙어 있어. 네. 밥그릇에 달라붙은 그 네. 존재처럼. 이렇게 쓱 긁힌 밥을 주시는 긁힌. 건데 그걸 이렇게 펴서 놓을 그게 없었죠. 그래서 제가 절 주시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제 자리에 갖다 놨어요. 놓고 이제 식사를 다 하시니까 그래도 어른들 앉으시기 전에 제가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얼른 가서 이제 드실 참으로 올려놓고 이제 과일을 깎을 걸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오니까 식구들이 구워놓은 생선도 있던 반찬도 다 먹고 조기는 대가리만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두부도 두 쪽인가 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밥을 한두 숟갈 뜨는데 아버님도 일어나시고 어머니도 일어나시고 다 일어나시니까 얼른 놓고 일어나서 나도 저는 일어나야 돼. 차 끓여야 되고 이제 과일을 과일 깎았잖아요. 깎아야 그렇게 사과 깎아놨는데 잘라놓고 나니까 그 꼬다리가 있잖아요. 예. 그걸 제가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놔뒀는데 사과 깎아놓은 접시조차 사과도 싹 들고 가셔서 테이블에서 다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피 있는 거 그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얘 너는 사과도 갈비만 먹는구나 이랬어요. 미워라. 그게 사과 갈비라는 거죠. 뭐야. 하루에 3끼를 드셨잖아요. 3일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9끼를 그렇게 먹었죠. 근데 4일째 된 아침은 10번이잖아요. 내가 이제 9번 참았으니까 됐어. 10번은 안 참을래.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또 밥을 그렇게 푸시길래 다 활짝 웃으면서 제가 밥을 이렇게 푸시길래 어머니 이렇게 밥을 들고 어머니 제 밥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너 많이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진지랑 내 밥을 싹 바꿨어. 얼른 바꾸면서 어머니 많이 드세요. 나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와, 모르는 척하고? 살찌면 안 돼요. 아주 바보인 척하고 내가 밤새 궁리를 했죠. 어머니 저 이런 밥 먹기 싫어요. 내가 더 긴장이 안될 것 같고. 와, 대단하시다. 이거를 그냥 어머니 싫어요 하면 제가 대바라졌다고 그치.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걸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은 쓱 웃으시는데 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못 배워 먹었대요 저한테. 근데 뭐 못 배워 먹고 배워 먹고가 아니라 난 이런 밥 안 먹을래. 이게 전 더 컸으니까 그래서 아니 어머니 많이 드세요. 진지 더 드릴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제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날도 반찬은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해서 안 되겠어서 제가 그냥 그릇을 다 드러냈어요. 이제 드러내고 싹 닦고 다시 상을 차렸어요. 제가. 나를 위한 네, 상. 저를 위한 상을 차렸어요. 이렇게 제가 조금씩 덜어다가 한 접시에다 담아놓고 밥하고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나 못 먹었다 너희들 때문에 그걸 보여주지. 나 밥 좀 먹게 나도 좀 먹자. 달아라. 들어가라. 조금 예, 보였죠. 예, 예.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손을 이르시면서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잘못한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걱밥은 제가 10번째 만에 이제 끊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아, 그럼 계속이야 평생. 네, 끝냈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이제 반찬도 좀 식은 거 덜 먹게 되고 그다음부터 아버님께서 저를 이제 저것도 지지는 않는구나 생각하셨는지 이제 아가 오너라 늘 그러셔서 오라 그러시면 낼론 가서 아버님 옆에 앉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제일 높은 자리 옆에 호랑이 옆에 앉아야 여우 새끼라도 되지 싶어서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눈 못 들이시거든요. 아버님 옆에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시더니 이래요. 아이고 이 집 남자들은 참 여자 보는 눈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아들이 어디서 저렇게 인물도 없는 걸 데리고 왔나 싶은가 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님이 더 못난 여자 얻은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야. 왜냐면 우리 시아버님은 우리 남편보다 체격도 훨씬 좋으시고 인물도 훨씬 좋으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못생겨 키도 쬐끄맣고 그냥 뽀얗기만 하지 인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도 그닥 그렇게 큰 소리 할 건 아닌데 제가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네 아버지가 나 쫓아다녀서 어쩌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어머니 저기 애비가 그렇게 절 쫓아다니는 아니거든요. 막 맨날 저희 집에 와서 그래서 엄마가 아주 귀찮아서 빨리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잘했네.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저도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우리 며느리가 제 아들보다 500만 배 낫다고 생각해요. 그냥 근데 인물은 뭐 걔나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이고 안 해도 될 얘기는. 큰일 났다. 근데 저는 정말 그때 그 주걱밥 이런 아픔이 있어서 며느님이 저희 집에 어쩌다 오시면 저는 며느님이 오시면. 꼭 솥밥을 해서 남편 밥 푸고 이제 시아버지 밥 푸고 네가 둘째다 이러면서 제가 밥을 꼭 솥밥을 그 옆에서 그때 그게 있어서 주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저희 집에 나무 주걱이라는 건 싸그리 없앴고요. 요새 왜 좋은 플라스틱 주걱 있잖아요. 그치. 밥풀이 안 붙으니까 그냥 그걸로 밥 밥풀 안 퍼주고 붙는 거. 나의 남은 일생은 정말 좋은 시어머니, 좋은 할머니를 해야겠다. 그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시대가 달라져서 며느리 눈치 눈치를 봐요. 본다고. 아 그럼요. 우리 때는 어림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던 애가 부모하고 의논도 없이 지 맘대로 통보를 하는데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이러는 거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앙금이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 있지. 맞아. 지금도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며느리상이 있어요. 누구? 있지. 예. 그래서 나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아들을 낳는다면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지 생각하는 게 큰 며느리는 개그맨 이영자 같은 스타일. 얼마나 명랑해. 지금은 다 조용해.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아. 두 번째는 박나래 같은. 예. 이런 며느리면 항상 그러면 아들의 취향은 중요하잖아. 내가 들어봐. 내가 보고 싶었던 TV에서 좋아하던 사람들이 며느리 왔어. 아니야. 나 지금 예뻐 걔네들. 지금 순간. 근데 걔네들 그래가지고 음식이 걔네들 얼마나 잘해. 나는 음식 잘하는 며느리가 좋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는 별로인 것 같아 음식하는 게. 중국은 중국 음식은 안 잘해. 하죠. 중국 그런데 음식은 잘하지. 남편이 한국 사람이면 저는 한국 음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들이 어떻게 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 한국 음식 사다 주는 것 같아. 내가 거기까지도 참어. 한 번 집에 가서 밥상을 보니까 콩국물. 건강하네. 아침에 좋아. 되게 좋아 건강해. 단백질. 콩국물. 그치. 거기다 두부두쪽. 건강하네. 과일. 그리고 좋네. 아침부터 왜 마늘을 먹어? 아이고야. 마늘 맥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다가 너 날마다 이렇게 먹니? 그랬더니 그럼요. 그런데 내가 아휴 난 아들이 바뀐 것 같다. 갈수록 해결하니까 변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아무 문제 없죠. 잘 드시는데. 살도 빠지고 좋아. 남의 아들 같이. 남의 아들 같이. 아니 그래도 남궁희 선생님은 형이 따로 아들한테 덜 데이셨어요. 다음 그래요? 세상이라면 또 아들 낳으실 거예요?
전 다음 생 절대 아들 안 왜, 낳을 거예요. 왜 또? 아니 며느리도 잘 아니 나가지고 그런 며느리들 얼마나 좋겠어. 이영자나 박나래 같은 며느리들은. 그냥 이런 며느리고 저런 며느리고 당연히 아들을 놓고 엄마는 그냥 내 아들 뿐인 거지 그 이외에 다른 게 보이진 않죠. 근데 저는 그냥 제 아들은 저 남편의 좋은 점, 저의 좋은 점만 있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지금 며느라이를 좀 만날 때 그때 걔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마다 불에 뒷놈 마냥 미국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아 보려고? 근데 난 너 불에 튀었니? 너희 집 불났니? 막 제가 이럴 정도였었어요. 일주일마다 한 토요일, 일요일을 미국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국서 네. 보려고 일주일에 네.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그거 누구 돈인데? 계산도 없는 거죠. 사랑이 힘이야. 엄마 돈이겠지. 뭐. 굉장히 알뜰한 아이인데 그때는 아낌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엄마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뭐 키도 날씬하고 그냥 아기는 한데 좀 피부가 까말잡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아이고 이놈아 싶은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런가 봐.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손녀딸을 데리고 그 놀이동산에 다녀왔었어요, 며칠을. 다녀왔는데 애가 저희 남편의 모습도 있지만 엄마의 교육이 어떤 건지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10살짜리 제 손녀딸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만하면 장가를 잘 갔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안심을 좀 했지만 그래도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야 이놈아 눈 좀 크게 뜨지 싶을 때가 덜어덜어 있죠. 남는 쌤 아까 그러셨잖아요. 밥을 그렇게 해서 준다고. 저 마늘 몇 쪽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날은 이 녀석이 집에 오면 저는 아침을 진짜 잘 꼭 챙겨서 먹여서 보냈고 걔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도 제가 요건 아침에 먹어라 요거는 저녁에 먹을 거다를 꼭 분류해서 다 패킹해서 보내고 했는데 어떤 날은 뭐 엄마 밥 있어요? 밥도 못 얻어먹고 헐떡거리고 한 10시, 11시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야 이놈아 뭐 한다고 밥도 못 얻어먹고 그렇게 후주고 하고 다니느냐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이거 참 묘하죠. 저희 손녀딸이 예쁜 옷을 하나 입고 왔어요. 좋은 옷을 하나 입고 왔는데 우리 아들은 어제 입었던 옷이 그 옷이고 그저께 입었던 옷이 그 옷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보여요? 네, 그래서 현지야 보이지, 이건 엄마. 옷 누가 이렇게 이쁜 거 사줬어? 그러니까 외할머니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확 잡았어. 야 이놈아 너는 처갓댁에 옷도 하나 못 얻어입냐고. 그것도 그렇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게 시험이야. 어찌 보면은 워낙 뭐 야무지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지만 저긴 또 왕이랑 결혼을 하셨잖아요. 어려워. 아니 왕이랑 결혼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 며느리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 시부모님들은 진짜 단 한 번도 저한테 우리 아들이 뭐 아깝다, 잘났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도 없고 아니요, 아까 그리고 오히려 저를 항상 예쁘다 해주시는 분들이시죠. 아니 원래 아역배 때부터 유명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그런 게 없으셨어요? 없으시고 오히려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좀 서운하셨던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언제? 왜냐면 제가 작년까지도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근데 승무원이셨어요. 네. 승무원이라는 해외도 꼼짝 할 수 있는데.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뭐 경조사나 명절 때 제가 일을 나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많이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핑계가 없으니까. 그치 네. 그치. 그쵸 이제는 제가 전업 주부가 됐으니까 이제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머님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서 설 전에 음식 어떤 거 하실 거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쁘지. 어머님이 뭐 특별히 안 할 거고 그냥 떡국이나 끓여서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믿고 이제 그걸 믿고. 그 전날 명절 전날 구정 전날 이제 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정신을 딱 차렸는데 갑자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쎄한데 이러면서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엄마들 왜 그러나 몰라. 네, 그래서 어머니 저한테 전화하시지 저 불러서 같이 하시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님이 같이 하면 좋긴 하지 빨리 끝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있었어. 마음은 있었어. 난 네가 올 줄 알았지. 집이 가깝고 시댁이랑 15분 거리에 자고 이렇게 늦게 있거든요. 전화할 줄 몰랐네. 15분 거리라서 빨리 세수하고 준비하고 가가지고 예, 도와드렸거든요. 아니 장인이 마담님도 맏며느리지만 이제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 다 하실 연차가 됐고 그럼요. 10년 김가연 됐는데. 마담님도 사실 할 말 다
처음부터 다 하셨어요? 아, 저는 하면 다 못하고 사는 편이에요. 누가요? 왜 이러세요? 사실은 며느리로서. 예. 더 하고 싶지만. 더 하고 싶지만. 근데 이게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어머니한테 자제하는데. 어떤 잔소리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어머님한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뭐 잔소리를 하지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거 않았는데 있잖아. 그 은행도 그러니까 정리해주고 뭐 이런 것처럼. 어머님이 굉장히 알뜰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제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사 음식들 이런 거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많이 만드세요. 맛있겠다. 그게 또 냉동실. 그 블랙홀이 또 냉동실.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게 다 모여서 밥상이 나올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모인 식구들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머님 냉장고를 딱 열었죠. 양문형 연구를 딱 열었는데 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게 냉동실 안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산패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머님들은 냉동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무조건 생각해요. 안전지대라고 일단 그리고 애껴놨다 나중에 먹어야지 했는데 이게 시일이 지나서 말라 비틀어진 생선부터 시작 쳐 박혀 있는데 정말 10년이 넘은 것 같은 그런 소스들마저도 일회용 소스마저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까보신 거예요. 이게 너무 깊다 보니까 이게 안에 박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 꺼냈어요. 정말 거실 한가득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중간에 뭐라고 안 해요? 아니 어머님이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차마 못 꺼내시는 거를 제가 했잖아요. 분류를 다 하고 나니까 냉장고가 3분의 1이 없어진, 아니 3분의 1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싹 해드리고 놨더니 아버님이 지나가시면서 웃으시더라고. 잘 버렸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섞어찌개 같은 건 안 드셔도 되니까 잘 버렸다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살림을 평생 그렇게 해오셨고 알뜰살뜰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챙겨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음식이 뭐 오래되면 뭐 맛도 떨어지지만 영양적인 거나 모든 게 건강에도 오히려 맛있는 아니 좋은 걸 먹으려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드시고 싶으신 것만 딱 드시고 딱 먹고 조금만 났는데 하시라. 식구들이 더 이상 안 먹을 것 같잖아요. 버리세요. 차라리 버리세요. 근데 야, 이게 내 딸은 아직까지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버려? 정말 시집 잘 갔다. 전 얘기 듣는데도 주먹이 딱 쥐어진대요. 아 진짜? 진짜. 네. 아 버리는 거 화나? 아니 내 버리는 게 냉장고를 아니라 건드는 거. 어디라고 며느리가 와서 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제가 맞아요. 나 진짜 냅둬라고 하는데 진짜 시집 잘 갔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내 치부를 들키는 느낌인가? 그럼요. 정말 남편이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남편이 냉장고에 있는 거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 받고 싶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내 살림을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아니 쉽지 않은 거기다가 거거든. 어머니 뭐 어쩌고 좀 먹지 않으면 조금만 하세요. 버리세요.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저도 모르게 얘기 듣는데 손이 따라라라. 진짜. 왜냐하면 너만 알아? 나도 알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살아온 세월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맞는 맞는 말인데도. 말인데도 들으면 기분 나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런 느낌 안 받았어요? 아니 근데 그런 그 느낌 안 얘기를 받았어요? 어머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너 어떤데 없을 때도 내가 잘 얘기 키우고 들을 잘 것도 없어. 키웠는데. 아니, 얘기 들어봐. 어. 이게 의도된 거였어요. 아, 오케이. 큰신우 언니가 저한테 명령 지시를 코치를 이렇게 해서 바꾸지 않으면 엄마. 바뀌지 않는다는 엄마 안 거니까 바뀐다고. 어머님은 평상시에 그 바꾸고 싶어하는 하셨는데 그래. 본인이 못 하신 거예요. 못 근데 며느리인 제가 이제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하고 나서는 어머님 얘기. 근데 어머님도 그 이후로부터는요 그게 유지가 돼요. 그래, 맞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어쨌든 며느리가 할 말을 하는 며느리들도 꽤 많아요. 아니 자이니 마담님은 맏며느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좀 약간 총대 메고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보시는 거랑은 다르게 아예 못해요? 소심해가 은근히 소심해서 그래, 안 그런 해야 돼, 얘기는 안 해야 돼. 또 잘 못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니 그럼 또 그러면 남편분이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제 마음을 딱 캐치해서 먼저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아 윤성민 씨네. 어머님한테 해주는 편이에요. 엄마 친구하고 왜 생일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해달라고 그랬어? 너무 불편했어요. 우리 아니 그거는 그럼 제가 말한 게 되니까 그거 그건 아니고 그런 거 그러면 말고 안 딴 되고 이제 걸로.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좀 이제 눈치를 채고 많이 나서서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어떤 걸 얘기해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저희가 추석에는
이제 추석 전에 미리 사전에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추석 당일에는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가게 된 지가 한 2, 3년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시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시댁에는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친정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양쪽 부모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 시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이 진짜 시댁살이를 호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할아버지 댁에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밥을 차려드리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걸 보시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민희야 넌 좋겠다. 난 아직도 시집살이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오늘 주제는 너는 우리 아들 만나서 너무 좋겠다. 진짜.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저러면 좀 부럽긴 하겠다. 예전에는 그 내 남편이 비교되지. 방패가 안 돼줬었는데. 그렇지. 아니 심우선 의원님은 뭐 손녀 이름 때문에 옥신각신이 있었어요? 애를 낳았잖아요. 예. 그죠? 낳기 전에 당연히 집안의 어른들은 준비하는 게 이름을 짓잖아요. 돌림자로. 그럼. 저보다 경험이 많은 형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형님이 다 뭐 이름을 줘서 1, 2, 3. 그래서 이 이름을 썼을 땐 성격이나 성향이 어떻다 뭐 이름까지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손녀가 이제 태어났어.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서 한가를 선택할 줄 알았지. 근데 이놈 마음에 드는 게 한가로 없었나 봐. 요 자식놈이 예. 표정이 좀 이상해. 그랬더니 나는 어려우니까 자기 엄마한테 처가 쪽에서 지은 이름이 3개가 온 거야. 아, 이 시댁에서도 3개, 처가집에서 3개. 아, 야 이거 너무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닌데. 그래서 신씨 가문에 그렇지. 손녀인데. 그러니까 집사람을 시켜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직접 또 얘기할 서로 수 얘기를 있다. 하려고 자꾸 대변인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면서 아니, 왜 그래? 아니 그때는 지금 애 낳을 때니까 처음 갈등을 겪을 때라고.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며느리 어려우니까. 아들놈이 이 캥거루가 나는 어려우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마한테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데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상당 시간이 흘렀어요. 애를 낳고. 애가 이름 없이. 그 신고 기간은 이제 다가오고. 예. 그래서 내가 그냥 냅둬보자 그랬어. 야. 그때 나중에 신세계? 우리 쪽에서 얘기했던 그걸 선택해서 그 이름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왜냐면 고민되는 게 우리 애들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 갖고 싸울 것 같아 또. 남능미 마담님은 어머님 모시고 사셨잖아요. 친정엄마.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위 입장에서는 이게 눈치가 이게 내 경험담인데 예. 여자들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가 있어요. 아 맞아 그게 피하는 왜 거야. 그러느냐. 얼마나 편해. 애들 봐주고. 시어머니가 잘못 오잖아요. 남편한테는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렇지? 그렇다.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으면은 남편 눈치 버려. 눈치 봐야 돼. 엄마 눈치 버려. 고통이 2배거든. 그럴 것 같아. 더더군다나 그 혼자 드셔가지고 딸만 그래, 혼자 키웠는데 있는. 이 딸이 좀 잘 됐다. 기세등등합니다. 그 기세는 말도 못하게 등등해. 간단한 예로 네. 주말 같은데 이제 둘이서 화투 치면서 낄낄대고 있잖아.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손바닥에 빵꾸 나라. 이거요. 손바닥에 빵꾸 나라 그러던지 또 이제 내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일찍 출근하고 난 방송이 오후면은 늦게 이제 택시를 타고 가잖아. 그 꼴도 보기 싫었던 거야. 어떡해. 출근하는 사유한테. 자네는 참 복도 많네. 따끈따끈한 차에서 자가용 타고 가고 언니는 못 나가지고 택시 잡느라고 벌벌벌 떨고 있고 이러면 내가 뭐가 되느냐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남편 출근 보내놓고 엄마하고 이제 한바탕 싸우는 거야. 어머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게 일주일이면 2-3번 그랬습니다. 내가 펑펑 운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당신은 참 여우였어.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으니까 내가 살 수 있었지. 장모님
편에 들어서 당신이 참아 그랬으면 나 이 결혼 생활 못했다.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집사는 게 홀라. 시집살이가. 남한테 얘기라도 할 수 있어. 남한테 얘기라도 할 수 맞아, 있지. 맞아. 예. 이혜정 마담님은 혹시 고민한 쌤이 처가 눈치 본 적 있나? 아이 눈치 볼 사람이 아니죠. 눈치하고는 전혀 정말 타고날 때부터 눈치라는 걸 몸에 가지고 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걸 그냥 또 없구나. 네, 그 전혀 기관이. 그런 쪽이 없는데 아하. 거기다 더 그게 심해진 게 저희 엄마의 이상형이 우리 남편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겠네. 네, 저희 어머니가 올해 90인데 사위 맞은 지가 45년째잖아요. 아직도 이 사람아 소리를 잘 못하세요. 그럼 어떻게 자네 이거 드셔보시게 이렇게 하시지. 뭐 먹어봐라. 뭐 이렇게 이걸 안 하셔요. 정말 지금도. 저것도 그게 좋은 근데 거야. 그러신데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됐을 텐데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겸상을 하는데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아마 이 아빠가 쩝 소리를 어떻게 냈나 보죠. 저희 아버지가 긴직설적이에요. 이 사람아 소리 내는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엄마가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씀 잘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얼른 옆에 있다가 얼굴 빨개지시면서 아이고 복 있게 먹는구만은 맛있게 먹는다는 티 내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을 딱 뜨더니 아무리 사위라도 아리킬 건 아리켜야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걸로 사회 나가서 남의 눈에 거슬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엄마가 얼른 있다가 당신은 잘하나 뭐디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사위 편이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제일 큰 싸움을 그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러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친정에 가서 혹시라도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할까봐 엄마, 아버지 고소방이 이랬어 저랬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잖아요. 사실 집에 살 때. 그럼에도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아버지는 또 걱정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막 한 번인가를 아버지 남자들은 다 그럴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그래도 그게 남자지. 집에 새님처럼 들어앉는 것보다 낫다. 네 시집 잘 갔다. 이렇게 딱 마무리해버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와서 남편한테 전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라 그랬더니 그날 처음으로 그렇지 시집 잘 왔지.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자기 걸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정답은 아니었는데. 정답 아니죠. 절대 아니지만 본인이 그러려고 마음이 얘기한 편하도록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히 이제 뭐 이렇고 저러고 말을 친정에 가서도 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네. 근데 진짜 사실은 부부 사이도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1,250만 개인데 그걸 넘어서 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장인 장모님이 장모, 등판을 하기 예. 시작하면 아. 이런 주제가 정말 10년 이상 계속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